안녕하세요. 오늘도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언어장애로 평생 고통받던 한 미국 명문대 학생이 한국어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인정받은 한글의 놀라운 힘과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발견한 그녀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국어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기숙사 창문을 흔들어댔습니다.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써진 학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점 2.1. 학사 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연간 6만 달러라는 엄청난 학비를 내고 다니는 명문 보스턴 대학교에서 이런 성적을 받다니 자기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에밀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학습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학교 때는 프랑스어를 배우려다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시도한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알파벳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항상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죠. 에밀리, 또 한국 드라마 보고 있어? 룸메이트 사라가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예쁜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에밀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유치한 걸 왜 봐? 어차피 한국어는 더더욱 어려울 텐데.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을 거야. 부모님께서는 매주 전화를 걸어 성적에 대해 다그쳤습니다. 에밀리, 성적은 올랐니? 졸업 후 계획은 뭐야? 하지만 에밀리에게는 아무런 목표도 꿈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미국 상위 1% 가정에서 자란 특권층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장애 때문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학사 경고를 받은 에밀리는 의무적으로 학업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실을 찾아가던 중 복잡한 캠퍼스에서 길을 잃었죠. 헤매던 중에 우연히 한국어문학과 사무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붙어있는 커다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9년 388명에서 2023년 518명으로 33% 급증. 한국어문학 학사과정 신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을 배워보세요. 과학적인 문자라고? 한국어가? 에밀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동안 언어는 그냥 암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때 마침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포스터를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본 교수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글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현 문자입니다. 24개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체계죠. 특히 언어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한글은 정말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에밀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습 장애가 있는 자신도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교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른 문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학습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사무실 안쪽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중 한 학생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배운 덕분에 삼성 미국 지사에 취업 확정됐어. 한국어 할 줄 아는 미국인이 정말 귀하대. 에밀리는 처음으로 뭔가에 진짜 관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자신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죠. 며칠 후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은 놀랍도록 가득 찼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다른 어떤 외국어 수업에서도 본 적이 없었죠. 김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음을 하나씩 써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입니다. 기억을 보세요. 이것은 혀풀이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죠.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의 A, B, C는 왜 그런 모양인지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모든 글자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모음이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양성 모음으로 혀가 앞쪽에 위치할 때의 소리를 어는 음성 모음으로, 혀가 뒤쪽에 위치할 때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이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언어학이 발견한 모든 원리를 세종대왕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에밀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어는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글에는 명확한 규칙과 원리가 있었어요. 수학 공식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세상에 있다니. 에밀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에밀리는 한글의 놀라운 편리함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온라인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계 미국인 제니의 설명에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 영어는 정말 불규칙적이야. 스루, 터프, 카프 이 세 단어를 봐. 똑같은 OUGH인데 발음이 전부 다르잖아. 스루는 스루, 터프는 터프, 카프는 코프로 읽히니까. 하지만 한글은 달라. 보는 대로만 읽으면 돼. 에밀리는 실제로 시험해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단어들을 처음 보는데도 제대로 읽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배울 때는 철자와 발음이 달라서 항상 헷갈렸는데 한글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제니가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목표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24개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한국어를 읽을 수 있게 설계한 거야. 이건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 에밀리는 자신이 겨우 2주 만에 한글을 완전히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했습니다. 평생 언어장애로 고생했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건 진짜 기적이야. 밤늦게까지 한글 연습을 하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글자를 익힐 때마다 성취감과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처음으로 언어 학습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보스턴 코리아타운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에밀리는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사장님이 따뜻하게 도와주셨어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발음도 정확하고요. 이때 에밀리는 한국어의 놀라운 세련됨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는 유한어로 모든 상대를 부르지만 한국어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장님께는 주세요라고 했지만 또래 친구에게는 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복잡한 게 아니라 정말 세련된 거구나. 에밀리는 감탄했어요. 한국어의 높임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언어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체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나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언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죠. 사장님이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니까 어떠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는 처음이에요. 게다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다니 정말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아요. 에밀리가 감격해서 대답했죠. 사장님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김치와 밑반찬을 서비스로 더 주셨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에밀리는 언어학과 세미나에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에는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가득 찼어요. 에밀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 문자입니다. 1000여 개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가능하면서도 겨우 24개. 기본 글자만 알면 되는 놀라운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중들이 놀라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계속 설명했어요. 한글은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체계이기도 합니다. 키보드 입력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인공지능 음성 인식률도 최고 수준이죠. 이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입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수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에밀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첫째, 한글은 세계 유일의 자질 문자입니다. 각 글자가 음성학적 자질을 그대로 반영하죠. 둘째, 모아쓰기 방식으로 음절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셋째, 규칙성이 완벽해서 예외가 거의 없어요. 언어학과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언어학습 장애가 있던 학생이 한글을 통해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니. 이것이야말로 한글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네요. 에밀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례가 된 것이었죠. 서울 교환학생으로 온 에밀리는 세종대왕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사고로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친구 민지가 옆에서 설명해줬어요. 세종대왕은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어요. 양반들은 반대했지만 백성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글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해요. 에밀리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에밀리. 이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리고 한국 문화의 깊이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한국 학생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도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에밀리가 민지에게 말했죠. 한국어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녹아 있어서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언어예요. 언어장애가 있던 자신이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말이죠. 에밀리는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졸업 후 에밀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테드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청중들이 가득 찼어요. 에밀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소통 도구예요. 언어장애가 있던 제가 고작 2주 만에 읽을 수 있게 된 기적의 문자죠.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글의 24개 기본 글자는 음성학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언어학이 발견한 원리들을 모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입니다.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오랫동안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K-팝, K-드라마, K-뷰티를 통해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어요. 한글의 진가가 알려질 때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는 감격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입니다. 어떤 언어든 한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한글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문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댓글로 한국의 어느 지역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